네,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입니다. 자, 오늘은 한백겸의 접목설이라는 수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접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접붙인다는 의미고요. 설이라는 걸로 봐서 우리 고전 수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부분 기승전결 중에 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붙이기를 통해서 새롭게 변신한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가 이제 대상이네요. 우리 집 뒷동산에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꽃이 빛깔이 시원치 않아. 또 그 열매 맛이 없어요. 또 가지도 부스럼이 돋고 장가지가 무더기로 자라서 참 볼 곳이 없다.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의 속성이 뭡니까? 참 볼 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하네요.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이 접목을 실시한 계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접목의 기능과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나쁜 성품을 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나중에요. 자, 지난 봄에 1월 설계네. 지난 봄에 내가 이웃에 박씨성을 가진 사람한테 손을 빌어서 홍도 가지를 접붙여 보았어요.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게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이 되는 거죠. 변화의 계기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 그렇죠? 자, 승으로 갑니다. 접붙이기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한창 그렇죠? 활기차게 잘 자란 나무를 베어버리고 잔가지 하나를 접붙였을 때 나는 그것을 보고 대단히 어긋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전의 그 입장인 거죠. 그래서 상한 가지를 제거하고 작은 가지에 접붙이는 것이 이치 어떤 도리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새 밤낮으로 싹이 나 자라고 비와 이슬, 우로라고 합니다. 한자로 우로. 그것을 키워서 눈이 트고 가지가 뻗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하게 자랐어요. 제법 그늘까지 들이우게 됐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치에 어긋낸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화자가 여기서 나온 필자죠. 올봄에는 꽃과 잎이 많이 피어서 붉고 푸른 비단이 찬란하게 서로 어우러진 듯 하더니 그 경치가 참 볼만하다. 즉 비유를 통해서 풍경이 정말 장관이다, 만족스럽다. 또 구체적인 묘사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계절감을 지금 부각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전으로 갑니다. 전에 가시면 이제 접붙이기처럼 인간도 이제 인간으로 이제 변화되죠. 이제 어떠한 그 자연에서 인간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수필의 특성입니다. 주로 악한 생각을 잘라버리고 착한 성품이 생기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라 깨달음이죠. 깨달음. 하나의 복숭아 나무 이것이 심은 땅의 흙도 바꾸지도 않고 그 뿌리의 종자도 바꾸지 않았는데 이건 뭡니까? 근본적이고 뭐 본질적인 걸 바꾸지 않았어도 단지 접붙인 한 줄기의 기운으로 줄기도 될 수도 있고 가지도 되고 아름다운 꽃이 밖으로 피어나서 그 자태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생김새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타일 또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돌연히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바뀌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씻게 한다. 왜? 너무나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괄목상대라고 합니다. 한자로 괄목. 눈이 휘둥그럴 정도로 놀랍다는 거죠.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오솔길까지 내게 되었다. 그렇죠? 사람 찾는 이가 많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웃에 사는 박씨였죠. 그 조화의 오묘한 조화죠. 그 비밀을 아는 이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영탄법을 썼습니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도다. 자, 직접적으로 이제 정서가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이는 사물이 자태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근본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얼핏 보면 이 글을 안 읽으면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답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또 심은 땅의 흙도 바꾸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자도 바꾸지 않았는데 단지 접붙인 한 줄기의 기운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한 것 같은 그런 거죠. 이 복숭아 나무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근본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에 이르러 느낀 바가 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느낀 바가 경험과 교훈. 이 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경험 플러스 교훈. 그렇죠? 그래서 사물에서 인간으로 사고를 유추하게 되는 유추적인 설명 방식을 취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려시대의 슬견설 있죠? 슬견설, 또 참화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어떻습니까? 경험과 교훈이 드러나 있고 유추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욕설도 있고 많습니다. 자, 사물이 변화하고 바뀌어 개혁이라는 것은요. 어떤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쇄신, 변혁.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초목에 국한된 게 아니다. 한정된 게 아니다. 내 몸을
돌이켜 본다면 성찰하는 거죠. 반성하고 사색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니 어찌 그 관계가 멀다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도 나도 해당될 수 있다. 유추, 이런 게 바로 유추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을 결연히 굳게 내버리는 일은 나무의 옛가지를 잘라 내버리는 듯하고, 착한 마음의 실마리 싹을 아예 끊임없이 움터나오게 하기를 세 가지로 접붙이듯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뿌리를 북돋아 잘 기르듯 마음을 닫고 가지를 잘 자라게 하듯 깊은 진리에 이른다면 이것은 어때요? 시골 사람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나무 접붙임과 다른 뜻이 무엇이 있겠느냐. 다 똑같다 이거죠. 주역에 이르기를, 인용입니다. 인용. 책을 인용했어요. 땅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은 승괴라는 것은요 64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나무가 자란다는 것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군자가 이로써 덕을 순하게 하여 작은 것을 쌓아 높게 크게 한다 하였으니 이것을 보고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않겠느냐. 그죠? 예, 스스로 힘써라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왜 이제 주역을 인용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보조하기 위해서죠. 그죠? 또 글 수 있는 복숭아 나무의 접목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역을 인용했고요. 이것을 보고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겠는가라고 언급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깨달음을 주역이 가진 어떻습니까? 권위, 그렇죠? 주역의 어떤 나름대로의 책 속에 있는 권위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겁니다. 또 참고로 이 승계라는 건요, 나무를 상징하는 손계와 땅을 상징하는 곤계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와서 자라는 것처럼 덕을 쌓아가는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건 군자를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까지 아시면 왜 이 인용이 쓰였는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이제 넣어봤어요. 자, 결로 가겠습니다. 결. 늙을수록 게을러지고 마음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느낀 바가 있다. 오늘부터 지난 봄을 돌이켜 보니까 겨우 추위와 더위가 한 번 바뀌었는데 그 접붙이기를 한 지가 불과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치 가지, 처음에 접붙이기를 했던 작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싸매어 놓은 것이 초토록 강조죠. 지붕 위로 높이 올라 꽃을 보게 되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앞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되었으니 만약 앞으로 내가 몇 해를 더 살게 된다면 이 나무를 즐김이 그 얼마나 더 많을 것이냐.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늙는 것만 자랑하여, 그렇죠? 이것만 자랑하여 팔다리를 게을리 움직이고 마음씀도 별로 소용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늙은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로 밀어보면 자, 유추입니다. 유추 이런 게. 또한 어찌 마음을 분발한다는 것은 힘과 마음을 떨쳐 일어나서 뜻을 불러일으키기를 권하지 아니하겠느냐. 서리법을 썼어요. 그래서 글쓴이는 늙는 것만 자랑하여 팔다리를 게을리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삶의 태도를 변화하도록 권하고 설득하는 글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필자의 주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이 늙은이를 경계함이니 이렇게 글을 지어 마음에 새긴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명심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핵심 정리로 가시면 고전 수필이고요. 접목이 이제 제재가 되고 나쁜 성품을 버려라. 그리고 착한 성품을 어떻게 하라? 권고하는 겁니다.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적이고 예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표현상 특징 가시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복숭아 나무에 홍도가지를 접붙여서 아름다운 나무로 변화시킨 이 접목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또 보잘것없는 복숭아 나무를 소재로 했죠. 경험 플러스 깨달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 쓰이는 빛깔이 시원치 않은 꽃과 부스럼이 돋은 가지가 달린 복숭아 나무를 소재로 글을 쓴 겁니다. 또 이웃에 사는 박씨의 도움이 컸죠. 그래서 홍도가지를 접붙인 후 꽃과 열매를 본 경험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문단의 박씨의 도움으로 접목을 한 경험을 제시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또 음성상징어가 나왔다. 생동감이 드러났다는데요. 음성상징어는 없습니다. 또 필자는 사물이 변화하는 이치를 사람들이 깨달아 실천하게 되면 악한 생각을 버리고 착한 마음을 자라게 하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산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비판의 대상이 뭐냐? 필자가 말하는 거. 나이가 들어 늙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또 사지를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 아무런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권장에 대해서 뭐 욕기, 하고자 하는 욕심, 마음을 써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흥기, 분발해라 이겁니다. 마음을 분발해라. 그렇죠? 접목의 기능이 뭡니까? 중요합니다. 가지가 썩고 열매의 맛이 없었죠. 접붙이기를 통해서 꽃과 잎이 무성해졌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계기를 준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깨달음의 계기가 바로 접목의 기능이에요. 접목의 의미는 뭐냐?
접붙이기를 통해서 사물이 변화하고 옮겨지고 개혁됐어. 이게 유추죠, 유추. 그래서 나무의 옛가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접붙이기 새로운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착한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착한 성품을 갖는 변화, 이거를 접목의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정말 좋겠고요. 자, 오늘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 궁금합니다, 여러분.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서 다음 영상 또 기대할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